왜 이게 완치가 안 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완치라는 건 사실 질염은 없고요. 건조증 때문에 꽉 조이는 팬티만 입어도 상처가 나기 쉽고, 상처가 나면 글로 균이 붙고, 균이 붙으면 또 염증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질강 안을 밀폐된 공간으로 소음순이 만들고 있으면 절대 안 낫죠. 근데 문제는 그 냉이 탁해지거나 점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랗거나 녹색이 되고 악취가 나거나 이러면 균이 붙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리즈쇼를 돌려드리는 마이리즈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산부인과의 숙제, 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희 병원도 새로 오시는 환자의 절반은 그냥 질염 환자분이세요. 질염이 감기처럼 모든 부인과 질환의 시초이기도 하고 모든 부인과 증상에 동반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질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질염철이 있어요. 여름에 물놀이 갔다 오고 나서, 아니면 명절 전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면 스트레스랑도 연관이 있고 또 먹는 음식과도 연관이 있고 이렇기 때문인데, 이제 질염에 너무 시달리시는 분들은 왜 이게 완치가 안 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완치라는 건 사실 질염은 없고요.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병균으로 분류됐던 균들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공생균으로 밝혀지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균이 이제 면역이 좀 좋을 때는 검출되지 않는 레벨까지 좀 내려갔다가, 면역이 떨어지고 유산균층이 깨지면 검출된 레벨까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는 거지, 걔를 박멸하면 오히려 감염이 생겨요. 그 빈자리에 이제 감염균이 들어오거든요. 박멸은 있을 수가 없고 면역관리, 수면관리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괜찮은데 나이 드니까 너무 질염이 많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질건조증이 깔린 거예요. 건조증 때문에 꽉 조이는 팬티만 입어도 상처가 나기 쉽고, 상처가 나면 글로 균이 붙고, 균이 붙으면 또 염증 생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질염만 치료해서 끝이 아니라 건조증을 같이 관리해줘야 돼요. 만약에 소음순 비대가 있다 그러면은 균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소음순이 철문처럼 굳게 이렇게 입구를 닫고 있어서. 왜냐면은 질염균에 생기는 대부분이 현기성 균이라고 공기가 안 통할 때 심해지는 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질강 안을 밀폐된 공간으로 소음순이 만들고 있으면 절대 안 낫죠. 이제 너무 심하신 분들은 소음순 수술을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세정제 사용을 이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세정제가 다 화장품으로만 나온 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있을 때 화장품이 닿으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고 그냥 맹물로만 해라 이랬는데, 요새는 의료기기로 나온 그냥 치료용 제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도 질염 많이 생기거든요. 꼭 관계가 있어야지만 질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땀 차고 습해서 많이들 생기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피지 조절 관리나 소음순이나 외음부 사이에 껴져 있는 피지 조절만 해도 뾰루지나 질염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제품을 또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 분비물을 없앨 수 없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분비물은 땀 분비처럼 원래 있는 거예요. 양치를 맨날 해도 치석 맨날 끼잖아요. 똑같거든요. 질강에 있는 분비물은 원래 생체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투명하고 맑은 물은 괜찮아요. 그리고 배란기나 생리 전후에 늘어나거나 좀 맑아지는 냉은 원래 인체의 흐름이자 그냥 정상적인 냉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냉이 탁해지거나 점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랗거나 녹색이 되고 악취가 나거나 이러면 균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오셔서 소독하고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뭐 복통이나 출혈을 동반하고 있으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그냥 팬티에 묻은 냉만 보고서 이거를 이렇게 혼자 질적만 약국에서 사서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질염 방치하면 경부염 되는 거 우린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그 경부염 너무 방치하면은 나중에 부정 출혈이라고 오셨는데 사실은 자궁 내막 출혈이 아니라 경부가 까져서 나는 출혈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경부도 입술처럼 혈관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까지면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경부염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상처가 켈로이드화 되기 때문에 짖어서 새살이 올라오게 만들어야지 질적만으로 안 돼요. 그냥 균 잡는 거에서 끝날 거를 계속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배란기 때는 냉이 맑은 물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경관을 끈적끈적한 냉으로 보호를 하다가 배란기 때는 맑아지면서 정자가 헤엄쳐서 경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헤엄치기 쉬운 맑은 물로 변합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놀라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그 냉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리 때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변한다거나 현기성균을 만나면서 색이 탁해지거나
쓰시거나 이러면 좀 뭔가 약물 치료를 하거나 질적을 좀 쓰시는 게 좋죠. 특히 질염이 지긋지긋하시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병원을 좀 자주 오셔야 돼요. 왜냐면 기저질환이 뭐가 깔린 건 있는 게 아닌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물론 계속 오래되는 질염을 검사를 해봐도 그냥 단순 질염인 경우도 꽤 많아요. 저희 병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되게 초조해 하셨어요. 사실 그냥 초조해하지 말고 롱텀하게 치료 꾸준히 하면 그냥 낫는 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질염이 너무 심하고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유목민으로 다니시다가 이제 제대로 설득을 해서 정착시켜서 이제 그 균이 없어지기까지 저랑 굉장히 많이 만났죠. 근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은. 먹는 유산균, 뿌리는 유산균 병행하면 훨씬 좋고요. 유산균 중요하고 단 거 좀 줄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소음순이 너무 다쳐서 냄새가 난다면 소음순도 한번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뾰루지가 너무 생길 때마다 난다, 제모 생각해 보시는 거 좋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늘 아끼는 시술인 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왁싱하고 제모를 좀 비교해서 이제 저희 실험에 참여해 주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한번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